나눔으로 제천시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해 주시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사 말씀에 가능합니다. 네, 다음은 이구덕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민시장의 설치 및 운영 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이구덕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 불구하고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시장지 설치와 관련해서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료에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시장실 설치 목적은 민선 6개의 시민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취임 후에 시장과의 소통, 만남을 원하는 시민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또 이와 더불어서 많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방문을 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의 보건복지센터 입구에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다수 민원에 대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만남을 통해서 원만한 해결을 하고자 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시민의 불편이라든가 불만을 해소하는 시민구 역할도 같이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 체험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시민뿐만 아니라 학생, 또 외부 인사 등이 함께 체험하고 접촉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함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그 시민시장실 설치는 위치는 보건복지센터 입구 제천하우스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 2층 앞에서 117.31평방미터로 1층은 73.63평방미터, 또 2층은 43.6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1층은 시민시장실 설치를 하고 2층은 시민구청처리위원회가 그 입주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능을 통해서 시민시장실과 시민구청처리위원회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시장실의 그 주요 기능은 시민시장실은 그 많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방문을 하고 또 의견 교환할 수 있는 이런 만남의 장소를 만들고, 또 시정 홍보관은 민선 1기에서부터 5기까지의 그 주요 업적 소개와 홍보 공간을 만들 계획입니다. 또한 그 시정의 그 주요 시책에 대해서 홍보 기능도 병행해서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그 시민시장 체험관으로는 시민뿐만 아니라 학생, 그 외부 인사 등이 함께 체험하고 접촉하는 공간을 만들 계획이고, 또 청소년 의견 수렴을 통해서 시정에 반영하고자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도 병행해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시장실 운영은 시민과의 수시 만남은 지금 계획은 매주 월목 아침 6시부터 8시까지 계획된 시간에 만남을 갖는 걸로 하고, 또 매주 토요일날은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그 시민들과의 현문 분답 시간을 가질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서 각종 위원회라든가 또 여러 사항을 관리를 하고 시민 패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더불어서 그 시민 불편 불만 민원뿐만 아니라 또 교통, 보건행정, 또 고충처리위원회 등 시내권에 대한 그 업무 보조 및 진행도 병행해서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번 그 시민시장실 설치에 따른 소요 예산은 전체 3,200만 원에 책정을 해놓고 있는 부분입니다. 시정 홍보관의 비용이 1,000만 원, 그리고 시설물 정비가 2,200만 원을 계획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 창고를 철거를 하고 또 정비를 하는 이런 전반적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문화예술위원회는 2014년 8월 23일 날 영상미디어센터 3층으로 이전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구청처리위원회도 지난 8월 30일 날 이전을 해서 지금 그 제천하우스 2층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민시장실 설치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으시거나 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손을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훈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너무 애쓰시는데 제가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 시장실이 이전 지금 거의 이사는 다 했죠. 거의 아직 이전을 안 했습니다. 이전 안 했습니다. 아직 정비를 못했기 때문에 그냥 청소만 해놓고 있는 이런 상태. 그래서 일단은 하도록 자리가 다 비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도 사실 지난번에도 이제 이렇게 옮긴다는 계획을 다 이제 선교회 후보가 저희들이 돼서 좀 그랬는데 그렇게 된 뭐 이유가 좀 있습니까? 먼저 집행을 하려고 했던 그런 이유가. 그 부분은 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원래 계획은 그 예산 반영 없이 그냥 그 시장실을 설치해서 그냥 시장님이 자유롭게 그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이제 이렇게 처음에는 준비를 했었는데 그 막상 이제 현장 가가지고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점검을 해보니까 그 상태로 시민시장실 운영하기는 상당히 힘들고 그리고 또 외부인들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그 예산을 최소한의 예산을 들여서 정비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좀 그 사전에 충분하게 그 설명드리지 못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사실 저희 그 의회 쪽에 상당히 좀 처음에 저도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돈 안 들이고 그냥 만들겠다. 그래서 시작을 하신 걸로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수요 예산을 떠나서 거기는 전담 인력 밀리는 배치 운영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인력은 어떻게 지금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금 계획은 지난번에 시장님 들어오시면서 그 시간제 계약직을 한 명 채용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계획은 그 인원을 그쪽에 배치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간제 계약제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예, 지난 7월 4일부터 지금 한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성진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민 고충처리위원회가 있는데 시장실을 시민 시장실을 하나 더 내가지고 운영하려고 그러는 목적이 뭡니까 이게? 그 부분은 제가 그 사업 목적으로 설명을 사전에 드렸지만 드렸는데 뭐 시민 불편 해소 등등 해가지고 됐는데 지금 현재 시장실로 있는 것만 해도 시민이 언제든지 시간에 맞춰가지고 시장님하고 시간에 맞춰서 한 명은 얼마든지 설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데 꼭 시장실을 하나 더 내가지고 이렇게 고충처리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고충처리위원회 역할이 시민 고충을 덜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민원 창구 아닙니까? 이제 지금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그 법적으로 그 문제가 되는 이런 그 좀 내용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받아서 처리하는 이런 부분이고요. 예. 이 시민시장실 부분은 시장님께서 이제 좀 자유롭게 시민들을 아무 때나 좀 만나고 싶다. 새벽이면 새벽, 뭐 저녁이면 저녁. 이제 이런 식으로 만나는 걸 상당히 좀 원하시고 이러는 부분인데 여기 시청까지 이제 시민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불편해 하시니까 그래서 좀 가까운 거리에서 그 시민시장에서 설치해서 많은 분들을 좀 만나시겠다. 이런 의도라는 가까운 거리라면은 한 100m도 안 떨어졌는데 그 가까운 거리라고 과장님 얘기할 수는 없죠. 아니 이제 일부러 시민들이 시청까지 오시자면 또 일부러 차량도 뭐 또 이용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불편함이 따르니까 그래서 가까운 곳에서 만나는 게 좋겠다 이런 지금 의견을 현재 계시는 부분.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시장실이 규격에 맞춰서 규격 이상으로 너무 크면은 그 마이너스를 보는 이런 부분을 알고 있는데 또 시민 시장실 하나 더 낸다 이거는 우리 지금 안 맞지 않느냐. 이 면적 관련한 부분은 한번 전반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그 시장 집무실 공간하고는 좀 개념이 좀 다른 이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물론 한 명을 지금 현재 임시직을 하나 채용해서 쓰고 있다는 건데 그 사람을 배치한다는 게
거기 이상이 들어가는 지금 현재 3,200만 원을 지금 준비하고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 하는 비용이 이제 계속 예산이 있는데 얼마씩이라도 계속 집행이 될 텐데 이제 어느 최소한의 비용은 좀 들 것으로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 드는 것만큼 그 이상의 제천 시민한테 기대 효과를 가질 수 있느냐 이거 참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시장의 의지가 상당히 좀 강하신 부분이 있고 이런 시민시장지를 통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그 접근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부분이니까 일단은 한번 좀 지켜봐 주시고 아니, 우리 시장님은 무조건 시민 우리 시장님 시민 하는데 또 자동차도 뭐 축사 자리에서 나와서 이렇게 행사장 축사 자리에서 나와서 나는 자동차도 낡은 거 뭐 이렇게 타고 다닌다. 그것도 다 자동차 하나 사면 관용차는 그 기간 있지 않습니까? 쓰는 기간이. 그런 문제 다 연동 안 됐으니까 못 바꾸는 거지. 그런 식으로 시민들한테 무조건 다 시민 편의에서 시장을 하겠다. 그럼 시민 편의에서 시장을 하는 게 당연한 거지, 그거야. 시민들을 뽑아준 시장인 선거직들은 당연한 건데, 그런 식으로 시민하고 시민 시장실을 하나 설치한다 하세요. 아니, 시장실 하나만 있어도 얼마든지 시민하고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데, 예산을 낭비하면서 시민 시장실 하나 더 운영하겠다. 그것도 고충처리위원회가 하나가 있는데, 아니, 지금 제천시 예산을 낭비하고 우리 시장님께서는 모든 것을 시민한테 떠넘기는 이런 행정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바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김경현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1층은 현재 비어 있고요. 2층은 우리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지금 9월 1일 날짜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이신 김정우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산 문제를 떠나서라도 지금 현재 그 자리에 문화예술위원회가 쓰고 있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예산이 들던 안 들던 그 장소에다가 이렇게 시민시장실을 설치하고 싶다. 그런 타당성과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먼저 의회하고 협의를 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의회랑 협의도 안 한 상태에서 지금 문화예술위원회가 8월 23일, 그죠? 저희 전체 의원 간담회 때 제가 8월 25일인가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 이전하고 나서 알았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런 의회랑도 물론 일단은 협의를 안 하시고 먼저 계획을 잡으셨다가 이제 하신 지금 이건데 여러 가지를 따져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첫 번째는 행정 절차상에 제가 이제 봤을 때 그게 있고 두 번째는 사실 문화예술위원회가 송만배 위원장님이 사퇴를 하시고 공석인 자리에 그분들이 박달가요제 준비를 하느라고 일주일 앞둔 상황에 이사를 했습니다. 근데 행정이잖아요, 저희가. 근데 모든 계획을 연초에 이렇게 세우고 그렇게 하는데 굳이 이렇게 시급성을 요했나. 그분들이 박달가요제 준비를 하는 과정에 이사까지 하고 그리고 지금 향후 문화예술위원회가 내년도에 어떤 방향으로 갈지 지금 계획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체적으로 계획이 돼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풍영상위원회하고 제천국제음악영화제 문화예술위원회 제가 예전에 시정질문도 드리고 해서 제가 여러 가지 운영에 그런 것도 제가 지적도 했지만 우리 행정에서 몇 달 앞두고 1년 연초 계획을 세워서 종합적으로 장기 예술위원회 앞으로 방향성이나 이런 걸 다 보고 결정을 하셨어야 되는데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에서. 제가 봐도 그런 집행은 저희 행정에서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주인이 나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저는 우리 행정에서 이런 식의 행정 절차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뭐 또 한 가지 얘기한다면, 그 만약에 이게 지금 추경에 지금 예산이 올라왔죠? 3,900만 원 정도 올라왔죠? 3,900만 원 추경의 예산이 다 깎이면 그 예산 안 세우고 시민시장실 운영하실 겁니까? 지금 상태로는 상당히 좀 어려운 이런 상황.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그렇게 행정에서 계획도 없이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어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데 그렇게 이사부터 시키고 그러고 나서 지금 저희 의회에 인재 예산 세워달라. 그 너무 무계획적인 거 아닌가요? 행정에서 그래도 되는 건가요? 하여튼 뭐 전반적인 그 진행 절차, 과정 이런 부분이 좀 잘못된 부분은 다시 한번 근데 저는 당연히 제가 우리 소속위원회는 아니지만 저는 요번에 이 시민시장실 이 업무 처리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예산이 추경에 3,900만 원이 다 삭감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종합적으로 좀 계획을 세워서 하셨어야 되는데 만약에 추경의 예산이 다 깎여서 거기가 한 4개월 정도 방치가 된다면 그 책임은 우리 집행부에서 다 지셔야 됩니다. 무계획적으로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것도 장기 계획을 세우지 않고 먼저 일부터 저지른 거에 대한 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타당성에 대해서도 시민분들이 찬반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행정 절차상에도 이게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이 사업에 과연 시민시장실 설치가 그 장소에 그 시간대에 우리 계약직 한 명을 쓰면서 존속할 필요가 있냐 이 타당성 여부도 많이 따져야 될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시민의 공감대를 하고 우리 시장님이 시민 여러분들의 민원을 많이 듣고 많이 만나고 이런 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의도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우리 제천시 실정에 맞는 거는 먼저 우리 남부 5개면 있죠. 이쪽 분들이 여기 우리 시청에도 잘 못 오고 민원 소리를 낼 수 있는 그 방향이나 뭐 여러 가지 채널이 많지 않습니다. 굳이 시장실을 뭐 한다면 저는 그 남부 5개면 우리 소외된 그런 농촌분들을 위해서 하는 게 맞지. 지금 이 시청하고 우리 그 자리하고 제가 접근성에 큰 차이를 제가 못 느낍니다. 여하튼 제가 우리 자치행정 과장님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시는데 정말 이 시민시장실 설치만큼은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 말씀에 같은 공감을 좀 표시를 하는 부분이고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지만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실 그 미리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렇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전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제천시에 책임 있는 행정을 좀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원우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면 고생하시는데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시장실은 시장에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청에 시장실은 그리고 업무 시간 외에 새벽 6시나 8시 그리고 저녁 시간에 일과 시간 이후에 그리고 또 주말에 있어야 된다면 이건 개인적인 사무실입니다. 공무원이 거기서 행정력을 집중할 수가 없어요. 시장실하려면 시장이라는 직함으로다가 업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 행정력이 같이 동반이 돼야 돼, 수반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일과 시간 이후에 새벽이나 주말을 이용해서 내 사무실을 쓰겠다면 사적인 사무실이 되는 겁니다. 저희들 의원님들이 지금 회의 중이 아닐 때 개인적인 사무실 쓴다면 개인 사무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원들이 업무를 보려면 어디 와서 봐야 됩니까? 의회 사무실에 와서 봐야 됩니다. 일과 시간에. 그럼 일과 시간 이후에 공무원들이고 업무 때문에 필요해갖고서 나오라면 나오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물론 시민들하고 더 가깝게 접하기 위해서 이런 사무실을 만든다는 건 좋습니다.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내 사무실, 내가 시민하고 민원을 더 가깝게 받기 위해서 내가 사적으로다가 사무실을 하나씩 내겠다. 그러면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여기서 하나 두고. 근데 시에서 업무 시간 외에 주말에 내 업무를 보기 위해서 내 개인적인 만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시장실을 시비를 들여가지고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시장실을 만들어갖고 만난다는 거는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럼 우리 의원들이 여기도 다 공적 일을 하는 분들입니다. 시민의 다 대표입니다. 각 지역구에. 그럼 이분들이 다 내 지역에다 나도 우리들
사무실 하나 만들겠다. 예산이 필요하니까 예산을 하겠다. 가능합니까 이거? 이건 안 맞다고 봅니다. 시장님이 업무를 보는 데는 틀림없이 시청해야 되고 의원님들이 업무를 봐야 되는 데는 시의회입니다. 주민들하고 만나는 거는 그 일하는 거기에 과정이지 또 시장님이 민원을 만나기 위해서 나가서 업무 보는 거는 그거는 업무 시간 내에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령 그 시장님이 강력하게 의지를 갖고선 사업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 과장님들이 또 그동안의 행정이나 노하우로 봤을 때 아닌 거는 아니라고 또 말씀을 해주셔야지 옳다고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지금 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신경 해보지 않은 부분이고,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시장님의 이제 이런 의지를 들어봤을 때 정말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좀 느꼈기 때문에 이제 사업을 추진하게 된 부분인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실 요 시장님은 공인이기 때문에 상당히 바쁩니다. 업무 중으로다가 물론 이 새벽이고 주말이고 시민들하고 접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 소통을 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만들고 한다는 것은 내용은 좋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인 용도의 사무실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시에서 시 예산으로다가 사무실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 업무 시간 외에 업무 시간이라 하면 공시서부터 18시까지 아닙니까, 그죠? 그 시간 외에 업무 보는 거는 개인적인 걸로 봐야지 이거를 시의 같은 업무 연장선에서 본다는 거는 좀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좀 하여튼 이 점을 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네. 안 계시면 우리 이근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